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샤넬의 설립자 가브리엘 코코 샤넬. 성공한 기업가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럭셔리 브랜드의 아이콘이지만 동시에 강박적인 거짓말, 여러 번의 불륜을 통한 성공, 나치와의 결탁 등으로 프랑스에서는 비난받는 인물입니다. 사생아. 샤넬의 아버지 알버트 샤넬은 자파를 판매하는 보부상이었습니다.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자유를 즐겼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여자를 밝히며 삶을 즐기는 호색한이었죠. 알버트 샤넬은 1881년 겨울 프랑스 꾸피에의 한 여관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 여관 주인의 동생 잔느 드볼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잔느 드볼은 당시 18살로 알버트 샤넬에 비해 9살이나 어렸지만 알버트는 개의치 않고 그녀를 유혹했죠. 둘은 결국 성관계를 맺고 이후 잔느 드볼은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버트 샤넬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여자를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음해 봄이 오자 임신한 잔느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죠. 하루아침에 사라진 알버트 샤넬. 잔느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의 위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버트가 오베나 지역에 있다는 걸 알아내자마자 바로 먼 길을 떠났죠. 그녀는 오베나로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껴 코코 샤넬의 언니 줄리아를 출산합니다. 이후 힘들게 알버트를 찾았지만 알버트는 절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책임감 없이 행동했죠. 하지만 잔느는 계속 알버트의 곁을 지켰고 머지않아 두 번째 딸 코코 샤넬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둘은 1884년 결혼 후 4명의 아들, 딸을 더 낳았죠. 잔느는 샤넬을 포함한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세탁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그녀는 약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샤넬이 11살 때의 일이었죠. 엄마가 죽고 나서 아빠 알버트 샤넬은 12살의 코코 샤넬과 언니 줄리아 그리고 동생 안토니오트 세 딸을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세 아들은 농부로 취직시켜 돈을 벌게 했죠. 이때 샤넬은 처음으로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었고 돈이야말로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임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고 하죠. 책임감 없는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보낸 코코 샤넬. 하지만 이때 코코 샤넬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경험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바느질하는 법이었습니다. 샤넬은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이후 자신의 삶과 한 시대의 패션 역사를 뒤바꾸게 되는 위대한 첫 바느질을 시작하게 되죠. 거짓말쟁이. 샤넬은 고아원에서 배운 재봉 기술을 바탕으로 재봉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밤에는 카바레에서 노래를 불렀죠. 여기서 그녀의 별명 코코가 만들어졌는데요. 샤넬의 본명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지만 그녀의 성 앞에 별명 코코를 붙여 코코 샤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 코코는 카바레에서 샤넬이 한 프랑스 노래를 자주 불러 손님들에게 코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또 다른 가설로는 프랑스 단어의 약어로 코코 때는 요염한 여자를 뜻하고 1860년대에는 고급 매춘부를 일컬었죠. 하지만 샤넬 스스로는 자신의 별명을 아빠가 어렸을 적 지어준 것이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자신은 어린 시절 꽤 큰 집에서 살았다고 말하면서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얘기를 지어냈죠.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과거를 최대한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고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상황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소재가 떨어지면 자신의 삶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게끔 소설이나 친구의 삶에서 일부를 차용했죠. 샤넬이 유일하게 솔직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연애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연애에 관한 얘기만큼은 그게 불륜일지라도 항상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첫 스폰서. 샤넬의 첫사랑은 에티엔 발상입니다. 둘은 샤넬이 일하던 카바레에서 처음 만났죠. 에티엔 발상은 부유한 재단사 가문의 자식으로 당시 군대를 위해 유니폼을 제작하는 발상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상은 가업을 잊지 않고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이후 폴로 선수가 되었죠. 그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바람둥이로 샤넬을 만날 당시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샤넬에게 동거를 제안했는데요. 샤넬은 어차피 축의금 없이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고 대신 발상이 자신의 좋은 스폰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두 번째 정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와 동거를 시작하죠. 에티엔 발상은 종종 샤넬이 있을 때 여친을 데려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럴 때면 샤넬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수종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넬은 크게 개의치 않아 했는데 에티엔과의 관계를 통해 부유한 상류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샤넬의 친구 이아 앱디는 샤넬은 많은 것을 스스로 성취했지만 항상 자신의 근본을 부끄러워했고 그걸 가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샤넬은 성공하기 전부터 상류층 남자들만 만나려 했고 그들과 어울리며 호화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녀는 카바레 가수를 그만두고 발상과 동거하면서 말 타는 법을 배우거나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유유자적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발상이 폴로 선수였기 때문에 남성 운동복을 빌려 입으면서 그녀의 패션 철학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시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상류층의 단조로운 삶은 금방 지겨워졌고 샤넬은 발상에게 부탁해 자신의 기술인 재봉 기술을 살려 모자 가게를 열게 됩니다. 발상의 여자친구가 샤넬의 첫 고객으로 샤넬이 만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그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샤넬의 모자 가게는 하루아침에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곧 샤넬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남자 에드워드 보이카펠을 만나게 되죠. 샤넬 브랜드의 유명한 가방 보이백이 첫사랑의 이름 보이카펠에서 따온 것입니다. 샤넬의 첫사랑. 샤넬이 처음 보이카펠을 만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남자친구 발상 덕분이었습니다. 발상은 자신의 동료이며 함께 폴로를 치는 선수 보이카펠을 샤넬에게 소개해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상선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유한 사업가, 바람둥이, 다독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즉 보이카펠도 금수저였던 것이죠. 샤넬은 곧 발상을 버리고 보이로 갈아탄 뒤 더욱 승승장구합니다. 보이카펠도 친구 발상처럼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샤넬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동시에 만났지만 샤넬을 그중 가장 사랑했고 둘은 노르망디 지방의 해변가 도빌에서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샤넬은 카펠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 기존 모자샵을 옷가게로 확장하고 도빌, 비아리츠, 지점 2개를 추가로 오픈합니다. 옷가게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매장을 연 지 4년이 채 안 되어 카펠에게 빌렸던 자금 전액을 갚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 배경에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복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화려한 드레스 패션이 유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샤넬은 2명의 폴로 선수를 사귀면서 말타기와 운동을 즐기는 도중 편안한 옷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의 옷을 즐겨 입었는데 기존 여성복이 얼마나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지 알게 되었죠. 이런 영향으로 샤넬의 초창기 디자인은 남성복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 편하면서도 위험 있는 디자인들을 선보였습니다. 코르셋을 없애고 활동하기 편한 저지 소질의 여성복을 제작했죠. 샤넬의 디자인은 여자들에게 신선한 자유로움을 선사했고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약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은 적이 실수를 할 때 모른 척 계속 실수를 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했죠. 샤넬은 기존 여성복의 한계를 분석했고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그 약점을 보완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아빠, 오빠, 그리고 가족이라 생각한 보이카펠이 결혼을 한 사건이었죠. 보이는 샤넬을 사랑하긴 했지만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치인의 딸 다이애나 백작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샤넬에게 여전히 자신의 정부로 남아달라 부탁했죠. 샤넬은 이에 동의했고 둘은 보이의 결혼 후에도 불륜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둘의 관계는 카펠이 1919년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비록 떳떳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보이카펠을 사랑하던 샤넬의 마음은 진심이었죠. 그가 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샤넬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더더욱 일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죠. 샤넬의 남자들. 1920년대는 샤넬이 가장 성공한 시대였습니다. And Chanel makes perfect flat. 그녀는 다양한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며 유행을 이끌었는데 영감의 원천은 역시나 사랑에 있었죠. 그녀는 영향력 있는 패션 아이콘이 되어 그토록 어울리고 싶었던 상류층 서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피카소,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처럼 당대 유명한 예술인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또한 1920년대 샤넬은 보석 라인을 출시했는데 이는 보이카펠이 죽고 난 직후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대공이 샤넬에게 보석 공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샤넬에게 푹 빠진 대공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로마노프의 진주나 다양한 보석들을 샤넬에게 바쳤는데 샤넬은 이때 보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커스텀 주얼리 라인을 출시한 것이죠. 또 파블로비치 대공은 샤넬에게 자신의 친구 한 명을 소개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후 샤넬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데 당시 유명한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로였죠. 샤넬은 자신의 브랜드에서도 향수를 출시하면 좋겠다 싶어 보에게 샘플을 가져와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는 샤넬에게 약 10개의 샘플을 가져다 주었고 샤넬은 그중 5번째 샘플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샤넬에서 가장 매출이 큰 제품이자 100년이 지나서도 인기 있는 향수 샤넬 넘버 5가 탄생한 것이죠. What do you wear to bed? So I said Chanel number 5. 성공과 결혼. 샤넬은 성공할수록 남자를 보는 눈도 높아졌고 이제 평범한 부자가 아니라 아예 영국 고위층과의 불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에드워드 8세가 대표적이었죠. 특히 웨스트민스터 공작은 대대로 집안이 부유해서 샤넬이 패션 사업으로 번 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당대 유럽의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샤넬을 유혹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잡은 연어를 비행기로 파리에 있는 샤넬에 보내주고 외국에서 구해온 꽃과 과일 등 호화스러운 선물 공세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샤넬은 자신과 비교해 너무 부유한 공작의 행실에 움츠러들었는데 공작은 샤넬의 그런 소심함마저 매력이라고 느끼며 샤넬에게 더 다가갔죠. 또한 샤넬에게 자신의 낚시 친구 윈스턴 처칠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인 그 처칠이죠. 셋은 종종 낚시 여행을 같이 다니며 친해졌고 처칠은 이후 자신의 아내에게 샤넬에 대해 얘기하며 그녀는 몹시 쾌활한 성격으로 황제나 지도자에 적합한 여자 같소, 공작과 잘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소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잘 어울렸던 공작과 샤넬의 관계는 결국 공작의 바람으로 끝이 났습니다. 공작은 샤넬보다 더 나이 어린 여자를 찾았고 여러 명과 동시에 교제하다가 사교계의 유명 인사 로엘리아 린제이와 결혼했죠. 이때 사건이 샤넬에게 상처가 됐을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작과의 결혼을 거절한 것이라며 공작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샤넬은 한 명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이지만 사랑과 옷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옷을 택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1931년이 되었을 때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26개의 가게에 약 2,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이전에는 남자의 힘을 빌려 출입했던 노르망디의 저택을 자신이 직접 구입해서 휴양을 즐겼죠. Okay, now Chanel, you're in desperate need of Chanel. 샤넬과 나치. 하지만 샤넬이 부유한 황금기를 누린 것도 잠시 1939년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샤넬은 옷가게를 하나둘씩 접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음에도 계속 파리에 거주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자신의 생존 전략인 연애를 이용해서 살아남았죠. 샤넬은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나치 장교 한스 긴터폰 딩클라게와 사귀었습니다. 폰 딩클라게는 샤넬의 편의를 봐주며 그녀가 리치 호텔에 안전하게 머물릴 수 있도록 도와줬죠. 샤넬의 옷가게는 전부 문 닫았지만 그의 도움으로 깜봉가에 있는 가게 하나를 살려두고 전쟁 중에도 향수와 보석을 판매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1945년 전쟁은 끝이 났고 샤넬은 조국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죠. 그녀는 프랑스 저항군에 의해 붙잡혀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샤넬이 나치 장교와 어울린 과거는 아직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반면 샤넬의 전기작가 에드몽 샤를루는 샤넬이 나치 장교와 사귄 이유가 윈스턴 처칠이 비밀리에 보낸 평화 미션 때문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자 샤넬은 저항군에 의해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옛 친구였던 처칠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죠. 그 후 샤넬은 프랑스인들의 시선을 피해 스위스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라이벌이자 샤넬 브랜드의 운명을 위협한 인물 크리스찬 디올을 만나게 되죠. 숙명의 라이벌. 1945년 스위스로 이주한 샤넬은 전쟁으로 옷가게를 닫으면서 패션계에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거의 끝나갔죠. 그동안 오뜨꾸띠르 패션 시장은 남성 디자이너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디자이너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둬들이고 있었죠. 디올의 디자인은 잘록한 허리, 패드가 덧대어진 브라, 무거운 스커트, 뻣뻣한 재킷 스타일이었는데 샤넬은 아무리 봐도 디올의 디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일 뿐 실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너무 불편한 옷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쟁 중 나치와의 연애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며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54년 샤넬은 71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디자이너로서 복귀를 선언하는데요. 샤넬이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샤넬 향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돈이 필요해서, 당대 유행하는 패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삶이 지겨워서,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의 인기가 질투나서라는 다양한 썰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샤넬의 복귀 소식을 사람들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샤넬의 편한 여성복 컨셉은 이미 한물 가버린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샤넬은 포기하지 않고 편한 디자인을 유지하되 여성스러움을 추가하여 기존보다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샤넬의 디자인은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 유럽에서도 다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경쟁자 디올을 아예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당대의 베스트 디자이너라고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전투 장소를 자신의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샤넬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 옷만큼은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실제로 디올과 같은 당시 뛰어난 남성 디자이너들보다 여성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국 세계 최고 디자이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샤넬의 죽음. 화려했던 그녀의 삶과 경력, 연애 생활에 비해 그녀의 죽음은 다소 쓸쓸했습니다. 1971년 1월 10일 그녀는 죽기 전까지도 일에 매달렸는데요. 일요일이었지만 새로운 컬렉션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날 밤 샤넬은 평소와 같이 리치 호텔의 침대에 누워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녀가 죽음을 발견하고는 의사를 불렀죠.
평생 사랑을 갈구하며 화려한 연애와 사업을 펼치며 살았지만 결국 호텔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 샤넬. 그래도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평소 샤넬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영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제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왔어요. 만약 삶을 전투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코코 샤넬. 가난함 속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달아 세계적인 패션 기업을 일궈냈고 수많은 불륜을 이어갔지만 떠날 때까지 꿈과 사랑을 놓지 않았던 대단한 인물인 것 같네요. 책 전쟁 이야기는 역사 속 전쟁을 분석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원하시거나 세계사에 관심이 많다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드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전쟁 이야기, 저자 안계환.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